가을 야구 1차 목표에서 가을 야구 승기가 잡히면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는 거고.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감독님도 바뀌어가지고 또 감독님이 바뀐 만큼 선수들도 막 으쌰으쌰해서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스포츠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7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롯데 왜 이러는 건지 박정태, 염종석 두 MBC 야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이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보다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토론도 준비했습니다. 심층토론 프로야구 롯데 2024 시즌 평가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박정태 부산 MBC 프로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염종석 부산 MBC 프로야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저희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92년 롯데가 우승을 할 때 투수와 타자로 활약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프로야구 계속 가을 야구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드신다면 박 의원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즌 초부터 제일 컸던 이유는 중간 개투진의 어떤 부진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구승민 선수의 어떤 알 수 없는 부진, 그리고 최준용 선수의 조그만한 부상이 좀 커지면서 시술까지 들어가면서 이 중간 개투진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까지 조금의 어떤 부진이 있었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가을 야구 진출 실패를 저는 중간 개투진의 어떤 몰락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김태형 감독을 이렇게 모셔오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작년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핵심적인 요인들을 좀 짚어주시죠. 올 시즌은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명장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야구계에 많은 기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즌 초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그 초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 이탈과 특정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개인 사생활들이 김태형 감독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태형 감독은 이 명장으로서 이번에 이 5위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마무리 훈련과 이 내년 동계 캠프를 장단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내심 김태형 감독이 롯데자이언츠 계약을 하면서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명장이고 가을 야구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진출을 시킬 수 있을 힘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큰 거는 결국에는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건 선수지 않습니까? 네. 선수가 어떤 작전이나 그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능력,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파인 플레이를 해주는 수비력, 이런 거는 결국 선수들의 몫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겨울 훈련, 가을 훈련 할 때 코칭 스텝이나 감독이 어떻게 그냥 편하게 운동하는 거 아니고 항상 이제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결국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도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플레이,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는 뭐 수비나 공격이나 투수력이나 봤을 때 시즌 중에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3일째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속에 대략 그 답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롯데 별명이 봄대였거든요. 봄에는 잘하다가 후반에 갈수록 잘 못했다 이런 건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좀 팬들을 실망을 시켰는데 지금 두 분 하신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올 초에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많았어요. 네. 많아서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진 경우가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4월 5일 부진한 성적을 이어갔고 그리고 6월 한 달간 5할이 넘으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7월부터 롯데자이언트 선수들의 그리고 팬들 그 팀들의 부진이 이어져 갔거든요. 갔는데 어쨌든 주력 선수들의 저는
경험 부족과 풀타임으로 뛰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즌을 3월에 사실 시작했지 않습니까? 3월 네. 23일경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빨리 시작하면서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 맞추는 초점이 원래는 3월 말 4월 초 그게 한 열흘 정도 이것도 사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리듬이 있고 루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업이 신예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프로야구의 어떤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 조절이 실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조금 한 달 보름 정도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은 투수력과 타력, 이게 수비력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파도 없이 꾸준하게 가줘야 결국에는 상위 클래스 팀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서로 좀 엇박자 나는 어떤 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금 이제 희망을 가지는 8월 달이었는데 9월 되면서 조금 미끄러지면서 결국 가을 야구 실패했지 않습니까? 작년 시즌과 그 작년 시즌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사실 그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조금 돋보였거든요. 외국인 출신, 외국인 그 투수나 타자 그 부분 좀 평가해 주시죠. 한 명 한 명 이제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반즈, 윌커슨, 레이에스 이 세 선수의 어떤 활약은 결국에는 뭐 상위 팀에 있는 선수들 못지않게 좋은 활약이라고 봅니다. 활약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씩 단점을 조금 아쉬움을 좀 찾아본다면 레이에스 선수는 최고의 해입니다. 이 가르시아 선수 이후에 외국인 타자 중에는 롯데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올 시즌 202안타도 기록했고 근데 장타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팬분들도 다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리고 투수 부분에 반제 선수가 한 달 정도 시즌에 결장했던가 아주 꾸준한 시즌이었지만 한 달 정도 결장하면서 조금 공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윌커슨 선수는 올 시즌에 KBO 리그 최고 이닝을 던졌습니다. 최다 이닝을 던지면서 1선발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다 했다고 보는데 작년 후반기에 어떤 활약을 본다면 올 시즌 전체적으로 활약은 조금 ERA 부분에서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조금 높아지면서 1선발로서 좋은 활약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외국인 투수나 타자가 정말 좋은 한 해였지 않나 예년보다 더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성적을 보면 윌커슨 투수가 12승 8패 그리고 반제 투수는 9승 6패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제 선수는 초반에 한 달간 결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타자 부분 레이에스가 144게임에 574타수에 202안타 그리고 3할 오픈 1위에 15홈런 그리고 121타점 88득점이라는 호세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고 보고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그리고 외국인 타자 최초 200안타를 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고무적인데 어쨌든 내년 시즌도 이 외국인 이 세 선수와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할 정도로 좋은 외국인 타자들이었다 투수였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투수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박세웅 선수가 3선발이고 그죠. 우리가 시즌 시작할 때 보면 나균환 선수하고 뭐 물망에 있는 선수도 좀 있었는데 결국엔 박세웅 선수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활약을 했다 생각이 들고 4, 5선발을 우리가 생각했던 선수들이 이탈을 하면서 중간에 김진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발전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선발로서의 어떤 활약급은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요. 5선발도 결국에는 많은 선수들이 투입이 되었지만은 결국 시즌 끝날 때까지 이 선수가 5선발이다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시즌이었는데 결국 이제 신예 선수들, 타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예 선수들이 작년 올해 많이 지금 포진되면서 좋은 경험하고 좋은 어떤 활약을 보이는데 투수 쪽에서도 좀 윤동희 선수나 나승엽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4, 5선발에 도전을 하면서 좀 좋은 시즌을 보내가지고 본인의 어떤 자리를 차지해줘야 결국에는 팀이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두 분께 자세하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치홍 선수를 놓치고 대신할 수 있는 필요한 선수를 잡지 못한 부분, 또 이제 롯데 FA 170억 3인방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FA 선수들이 부진 지적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포수, 유격수, 4, 5선발 중간 허리
이 역할들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박 의원님 좀 평가해 주시죠. 사실 안치홍 선수의 이적은 굉장히 롯데로서는 이 치명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FA 선수들이 유강남 선수는 일단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노진혁 선수와 다른 선수 부분에서는 어쨌든 FA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부분에서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좋지 않는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김태형 감독도 지금 사실 올해 처음 들어오시면서 지금 롯데 자이언츠의 여러 가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내년 시즌만큼은 좀 고무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치홍 선수가 사실 제 생각에는 수비 부분이 어떤 한 포지션을 딱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루수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비력에서 좀 떨어지면서 타격은 괜찮지만 수비력의 어떤 약점을 1루수도 받다가 2루수도 받다가 지타도 갔다가 하다 보니까 롯데 프론트에서는 이 평가를 어떻게 보면 여러 선수들이 좀 메워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진혁 선수를 데리고 왔지만 이 노진혁 선수가 뭐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수비력은 안정성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수비력 안정을 꾀하면서 타력은 안치홍 선수만큼은 안 되지만 여러 선수들이 좀 메워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놓쳤고 노진혁 선수를 데리고 온 걸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안방만이 좋은 신인 선수를 많이 확보는 했지만은 경험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유강남 선수를 우승팀의 주전 포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큰 기대를 했는데 이 두 선수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뭐 선발 중간 오가면서 했지만은 사실 한현희 선수의 어떤 나이대를 보게 되면은 이 선수를 선발 중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보직을 줘야 될 나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롯데의 어떤 생각들이 FA 3인방을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은 맞아떨어지지 않은 시즌이었다. 네네. 제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FA 두 선수, 구성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큰 구멍이 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년 시즌이 조금 더 밝은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나. 한 1, 2년 사이에는 이 김태형 감독도 장단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지 않겠나, 팬들의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올 시즌을 평가를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내년 시즌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김태형 감독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대할 수 있다. 올해는 처음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타자들은 사실 굉장히 타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타력이라 저도 보거든요. 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을 내려면 이제 불펜이라든지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은 사실 올 한 해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느낀 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장단점을 가지고 마무리 훈련과 동계 훈련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년 성적을 좌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자 쪽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장타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뭐 홈런 개수 그러니까 한 30홈런을 좀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는 30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FA 보강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손호영 선수라든지 장타력을 조금 더 키우는 어떤 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올 시즌에 뭐 윤동희, 나승엽, 뭐 황성빈 많은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결국에 이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이 우리가 5강을 가기 위해서는 작전 야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선수의 어떤 디테일한 주자 플레이라든지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스토브리그가 돼야 내년 시즌도 좀 밝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투수력 쪽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빈자리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빈자리를 정말 젊은 투수들이 어떻게 내 자리를 만들겠다는 어떤 강한 멘탈이 결국에는 내년 투수력의 어떤 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한번 두 분께 해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 올해 한 거를 보면은 선수에 대한 리더 혹은 장악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비록 선수들이 잘못해 준 거지 작전이라든지 전술 면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네. 이 감독을 하다 보면 저는 이군 감독을 해봤지만 네. 감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시합 때 많습니다. 맞는데 특히나 경험해보지 못한 선수들을 접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올 한 해 굉장히 김태형 감독이 많이 잘 봤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지금 시즌을 마쳤으니까 이제 내년 시즌 전까지 얼마만큼 그 선수와 소통하면서 이 화합하고 내년 게임을 순간순간 판단에 잘 이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시더라고요. LG에서 영입한 내야수 손호영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발빠른 선수들을 이용한 뛰는 야구 기대도 되고 고승민, 윤동희, 나승엽 세 선수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호영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던 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왔고 그리고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우강훈 선수와 트레이드션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손호영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김태형 감독이 잘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어쨌든 고승민 선수, 윤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의 활약은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첫 해 성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잠재력이 엄청난 선수인데 그리고 디테일한 야구가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장타와 체력 그리고 특히나 이 어린 선수다 보니까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한 1, 2년 사이에는 이 김태형 감독도 장단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지 않겠나 팬들의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 시즌에 어떻게 선수가 보강이 될지는 스토브리그 FA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있는 선수들의 어떤 주전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내야가 상당히 좀 잔플레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내야가 어떤 집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손호영 선수, 고승민 선수, 박성욱 선수 이 세 선수의 어떤 내야 라인을 보게 되면은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쉬운 타구들의 어떤 실수 부분도 실수가, 좀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수비 부분을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 타격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거를 선수들 본인들이 좀 조화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쪽에서 조금 더 견실한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은 타석에도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내년 시즌 생각한다면은 손호영 선수가 조금 물론 장타가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장타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결국 외국인 우리 빅터 레이스 선수는 MLB에서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롯데로서는 계약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빅터 레이스 선수와 손호영 선수가 조금 장타력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결국엔 한 방으로 게임을 끝내는 경우가 다른 팀들은 많지 않습니까? 손호영 선수에게 내년 시즌은 좀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내야진의 어떤 탄탄한 견실한 일단 수비력이 조금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 개투하고 마무리도 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어떨까요? 고승민 선수가 최근에 참 잘해줬는데 작년까지 올 시즌에 이제 FA라는 선수로서는 큰 어떤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조금 마음적으로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고승민 선수가 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인 모를 어떤 부진이었는데 그게 결국엔 심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올 시즌에 어쨌든 좀 적정한 금액에서 롯데랑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고승민 선수가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어떤 활약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계 투진 최준용 선수도 지금 시술을 했는데 내년 시즌 아무 이상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선수가 내년 시즌을 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간계 투진이 좀 탄탄해질 거고, 그리고 김원중 선수의 어떤 FA 이 행사를 막 놓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년에 어떤 팀 투수진이 좀 이렇게 짜여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남는다는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내년 시즌에도 아주 좋은 어떤 투수력은 갖출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4, 5선발만 좀 신예 선수들이 좀 막아줄 수 있는, 좀 분발을 해야 되겠죠, 선수들이. 코치들도 그 어떤 원석을 좀 잘 찾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박 의원님,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오는 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테랑 선수들하고 조화가 잘 돼야 내년 시즌이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 한동희 선수도 이번에 상무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외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더라고요. 네. 롯데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고 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고참들의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야구는 분위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제가 게임을 이렇게 보면 이 선후배 조화도 굉장히 잘 맞았지만 굉장히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앞선 부분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가진 부분의 성적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올 시즌 돌아보면 역전패, 실책, 주루사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자, 이제 내년 2025년 롯데 야구에 대하여서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게임을 하다 보면 역전패, 실책, 주루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횟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2025년도의 시즌 성적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생각하는 대로 올해는 유독 역전패와 결정적인 실책으로 게임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해설을 하면서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올 시즌은 4위, 4, 5위에 이제 그 팀 성적을 발했지만 내년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좀 더 높은 상위권으로 네네.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디테일한 야구라든지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을 아주 좀 준비를 잘 탄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역전패가 많다는 건 결국 이제 중간계 투진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좀 안 좋다 보니까 역전패가 많은데, 그거는 뭐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구승민 선수와 최준용 선수가 뭐 FA 계약을 롯데에서 하고 건강하게 돌아온다면은 뭐 어느 팀 못지않은 어떤 필승조는 짜여질 것 같고요. 김은중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결국엔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스텝에서 좀 잘 해서 거기를 메워야 되는 입장이고, 실책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서 또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호영 선수, 고승민 선수, 박성욱 선수 타율은 괜찮은데 공격 쪽엔 괜찮은데 수비 부분에서 좀 잔실수들,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좀 수비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좀 마음 편한 야구를 한다면은 수비 입장에서 또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타자는 올 시즌에 여기에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라인업이 내년 시즌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자들이 어떻게 수비 부분에 그리고 주루 부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투수력은 이 FA 두 선수,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큰 구멍이 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년 시즌이 조금 더 밝은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한 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